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오늘은 유명인들이 조언하는 인간관계 원칙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아무리 해도 쉽게 잘하게 되지는 않죠. 좀 잘 돼 나가나 싶다가도 이제 갈등은 필수적으로 생겨요, 사실. 근데 이제 일일이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죠. 세상 살면서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는 혼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늘 부딪히면서 사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요, 그렇게 이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어떤 이런,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에 관해서 유명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걸 알아보기로 할게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유명한 작가나, 철학자들이 한 이야기를 토대로 오늘 이제 다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유익한 10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절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 친절한 것이다. 데일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깔끔한 얘기죠. 인간관계론의 어떤 대가인 데일 카네기의 말을 우리는 이제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거절할 거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거절해야 인간관계에 좋다는 의미예요. 거절에 이제 우리가 막 미적미적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이 서운해할까봐. 내가 해주기 싫거나 못 해주겠는데도 그냥 이렇게 애매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또 막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해가면서. 그런다고 상대가 안 서운해요. 어차피 거절할 건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제 퇴직하고 보험 영업을 시작했다고 치자고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나는 들었던 보험이 이미 많아요. 더 이상 들 계획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 뭐하니까 우리 남편이랑 혹은 집사람이랑 의논해보고 전화해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는 기대하잖아요. 정말 의논해보고 생각해보고 결정할 게 아닌데 그냥 아예 생각도 없는데 자꾸 이제 민망하니까 그렇게 얘기해놓고 연락을 막 피한다. 이러면 굉장히 그 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할 마음이 없으면 처음부터 얘기해야죠. 이제 이만저만하다. 미안한데 보험 신규 가입 내가 지금 상황상 어렵다. 그리고 이제 달리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죠. 정말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일로 도와줄 건 없냐고 물어보든가. 계속 여지를 남기거나 미적대는 거 상대와 관계에 금이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두 번째.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친구라면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테고 적이라면 어차피 당신을 믿지 않을 테니까. 알버트 하버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네가 너임을 타인에게 증명할 의무는 없어. 이렇게 이제 그 주인공 남자가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경력사원으로 이직했어요. 이제 모두들 경력사원을 쳐다보는 이제 어떤 그런 시선 두 가지예요. 기대하거나 시기하거나.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정글에 던져진 거예요. 조직이 크든 적든.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설명하라고 막 애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제 적용되기 아주 맞춤한 상황인데요. 점심 먹으며 저녁 먹으며 아니면 환영회 하면서 이제 아니면 또 이제 회의 시간에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어떤 전문성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고 과도하게 설명하는 거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그 알버트 하버드의 말처럼요, 호의를 갖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내가 어필하지 않아도 될 거고, 어차피 처음부터 고깝게 생각하고 트집 잡을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설명해도 안 믿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전략은 말을 아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실력으로 천천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잘하는 일을 그냥 묵묵히 별 설명 없이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왜 말을 줄여야 되냐면요. 처음에 아주 유능한 사람들도 적응할 기간이라는 게 사실 필요해요. 그런데 말로 해봐야 그 기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약점만 잡히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자신을. 말로 설명할 게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걸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아주 잘하는 거죠. 세 번째 볼까요?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마라. 어디에 나오는 대사인지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대사라서 아시겠죠? 리어왕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아주 유명해요.
이 고전이 지금까지 유명하게 계속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정말 공감한다는 얘기잖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 사는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사람이 실패할 때가 언제일까요? 인간관계에 배신당할 때가 언제일까요? 딱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교만해져서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사는 경우. 그야말로 이제 다 꼬꾸라지는 거죠.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진 거 자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번이 코인이 폭등해서 아파트 평수를 좀 넓히려고 알아보고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있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됩니다.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특히 회사에서 이제 남의 의견이나 상황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사실을 다 말한다고 해서 조직의 효율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때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 안다고 한들 뭐 그때 짚어줘야 할 말, 짚어줘야 할 말이 있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따로 만나서 1대1로 짚어줘야 될 말이 있어요. 그걸 구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는 또 뭘까요? 친하다고 돈 거래하지 말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불변이에요. 내가 가졌다고 해서 다 빌려주는 게 관계를 정말 좋게 만드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옛날부터 이 부분은 이제 경계했어요. 옛분들도. 들었다고 다 믿지 마라. 이거 예전에는 가짜뉴스 별로 없을 텐데 이건 지금 더 심해졌죠. 그것이 현혹되면 안 돼요. 또 이제 달변가들,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로만 막 진짜 뻔드르르하게 말하는 사람들. 특히 인생 막 달변으로 인생 한 방 주장하는 사람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쉽게 한 방에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네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할 수 없다. 작가 웨인 다이어의 이야기였습니다. 강의하면서 참 많이 써먹는 말인데요. 참 이 말처럼 정확한 얘기도 없죠. 왜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인정효과가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해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는 거죠.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막 인정하고 사랑을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모든 가족, 친구, 동료들 다 골고루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나한테. 일단 어떤 조직에서건 나를 못 맞대하는 사람은 30% 있어요. 그 유튜브 댓글에 어느 때 보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콘텐츠에 싫어요를 누를 수가 있을까요? 이런 댓글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제가 노력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마음에 굳이 그게 안 들어서 아주 성의껏 싫어요를 누르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제가 그걸 막 들여다보면서 막 속상해 하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악플을 달았을까? 왜 싫어요를 눌렀을까? 이걸 신경 쓰다 보면 방송하겠어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이나 가정주부나 사업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잘해도 그 잘하면 잘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못하면 또 못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럴 때마다 막 감정이 막 너를 뛰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아, 질투구나. 그냥 싫구나, 내가. 내가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드는 걸 싫어하는구나.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마다 이제 내가 맞춰야 될 의무는 없어요. 물론 이제 나의 단점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참 많다라고 판단되면, 그래서 막 비호감이 된다 그러면, 그게, 나의 약점이고 나의 문제였어. 자, 고치도록 노력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싫다는 사람의 그 개인적인 취향까지 맞춰서 나를 뜯어고치거나 마음을 괴롭히지 말자. 이렇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한 가지 더 볼게요. 상대와 잘 지내려면 먼저 상대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법정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잘 지내려면 이라는 전제가 붙었는데요. 사실 상대와 잘 지내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제 인생을 무난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이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해야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꼭 그 사람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 사람은 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구나. 인정. 당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인정.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살면 실수할 확률 확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한여름에 펄펄 끓는 전골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러면 아니 이 여름에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 더운데 그게 먹고 싶어?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사실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먹고 싶대요. 한여름에 뜨거운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내 생각을 대입시켜서 뜨거운 여름에 전골이 뭐야? 냉면이지 라고 단정짓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가 참 미성숙한 태도라는 거예요. 뜨거운 거 전골 먹고 싶구나. 그러면 이렇게 찬 것도 같이 하는 식당으로 좀 알아보자. 나는 냉면 먹고 싶거든. 아니면 나는 시원한 거, 딴 거 냉면 아니래도 시원한 음식이 있는 집, 어쨌든 그런 메뉴가 있는 집으로 알아봐.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넌 뜨거운 거, 난 찬 거, 그거 같이 파는 집 알아보자. 이렇게. 이게 굉장히 이제 단순한 얘기긴 한데, 늘 이렇게 이제 열려있는 태도, 기분, 그런 마음, 이런 걸 유지하는 게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쌤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